안녕하세요. 주택 매도 시에 법인 임차인 등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을 때 보증금 반환 책임의 채무 인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 인수 종류를 보면 면책적 채무 인수는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으로 제3자인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을 해서 임대인은 책임을 면하는 방법이고, 중첩적 혹은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없어서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인 임대인과 병존하여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이고, 이행인수는 채무자 임대인이 부담하는 특정 채무의 변제 의무를 인수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방법으로 인수인과 채권자인 임차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는 구별이 어려워서 안 적으려고 했는데 판례에 두 용어가 나와서 적었고요. 이 영상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을 보면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이니, 주택을 임차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한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채무인수와 관련한 판례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주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례를 보겠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면책이 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는 데에는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인수라고 볼 수 없다. 면책적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 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성의 권리, 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때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생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된다라고 했고, 법인은 대항 요건 하나인 주민등록을 마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을 임차한 법인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의 주택도시기금 재원 저소득층 주거지원법인, 제3항의
중소기업법인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도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 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이 의무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어떠한 행위를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채무인수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관련 판례에서 먼저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울산 중구 공공아파트 소유자로 공공공단 임차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보증금 2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매수인 소의 원과 2억 8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여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채무 인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의 이에게 채권 최고액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공공대부에 채권 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을 각 설정하였고, 임차인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보험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원고인 매도인을 상대로 우상금 청구소를 제기해서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매도인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원심은 공인중개사협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추천하는 사실 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 사무와는 구별된다. 그런데 각 채무인수의 요건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변호사법 규정의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채무인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다고 했으므로 소유자인 매도인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법인 임차인이 있을 때의 매매를 매도인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임차인의 서명은 임대인의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서명이나 녹음으로 승낙 근거를 확보해야 되고, 서명 외에 묵시적 승낙도 인정이 된다고 하지만 묵시적 승낙의 유무가 모호할 경우에 법원에서는 승낙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차인 승낙이 없으면 임차인이 나간 후에 매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인이 아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원고가 전출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한 이상 임대인의 지위는 소외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임대인이 자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해서 임차인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대항력을 잃으면 보증금은 이전 임대인에게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현황 조사를 마친 후 전출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하고 피고에게 남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시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은 임차인이 시의 성실 원칙에 위배해서 대항력을 잃는 행동을 하면 임대인에게 반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